오세훈이나 박원수가 당선 무효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지역들은 실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오히려 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코미디인데요. 실제로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국힘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겹치면서 국힘당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선관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뢰가 기본적인 자산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가 굉장히 지금 휘청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맞잖아요. 네. 선관위원장, 맞아요. 대법관. 이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는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못 건드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역이 됐어. 조직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네. 실제로 몇 년 전이었지? 2023년이니까 3년 3년 전. 3년 그 전. 채용 비리. 네.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규정 위반으로 걸린 게 한 9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왜냐?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잖아. 아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시도 선관위원장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다 판사예요. 예. 다 판사야. 그 지역 판사. 그 네. 지역 판사.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뭐 소쿠리 투표 논란도 불거졌었고요. 아니 그거 진행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뽑아드렸는데. 아, 음. 네네. 딸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째 1심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의혹에 눈 감은 법원이라고 이제 뭐 시사저널 등이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눈 감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인데요. 보면 이제 송봉섭 전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재판이 1심만 3년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 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심만 지금 3년째 진행 와. 중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미친다 미쳐. 네. 작년 1월에 준비 기일이 끝났고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3차례만 진행됐고 기일 변경 총 7차례. 와.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기소됐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만 1년 6개월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 유일하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거 뭐 법조인이라 아는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건에서 공직자가 이런 식의 그 기관 내부에서 좀 보면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이게 네.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거를 그 사회적 파장에 비춰봐가지고 그 뒤로도 특별히 언론의 조명도 받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개고 있었다. 근데 재판도 진행이 안 되더라. 네. 그렇죠. 게다가 지난 2월에는 헌재에서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돼라는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예. 비리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역화됐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고 선거 기간에는 휴직하고 그렇죠. 기강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현실로 이제 사달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이 손 못 대는 데가 거의 유일한가요, 선관위가? 그렇죠.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예, 감사원은 행정부 행정부 소속이니까. 네. 예. 헌법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이제 감사 대상인데 네. 여기는 이제 독립기관이라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본업이 더 많거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업무 파악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권한이 많으면 파벌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요, 그 중요하게 말하자면 코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총 9명인데 그 중에 한 분만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둘이가 파워게임을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 밑에 차장들이 또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승진해서 올라갈 적에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에 그 제가 인사검증하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막 투서하고 이런 거를 보면 네. 그 능력보다는 그 파벌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난 누구 라인인데 최웅 라인이 갈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막 쳐야 되고. 그럼 경쟁 라인은 쳐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기 심각해. 경쟁보다도 지우기 경쟁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조직이 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되겠냐고. 토대가 아니 이 사람이 더 선거 관리에 적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야. 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계속 더 늘어나더만. 네. 그죠?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틀려요, 지금. 계속 네. 늘어나.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최소 투표 용지 마련하는 거 60%에서 내부 지침 네. 50%로 했잖아요. 변경하는데 네. 회의를 안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난리야. 그냥 했다며 자기가. 네. 이게 뭐예요 대체? 지금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네. 그러면은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니까 업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 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그렇죠. 약간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이 맞나 맞아요. 보다. 뭐 그렇겠죠. 제가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님한테 선관위 내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로 말이 달라서 자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지시를 못 내려 사실 뭘 알아야 지시를 내리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김정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계속 살이 쪄요? 그러면 아니 전주에서 10시 반 재판이었는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올 거라는 저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상식 팩트 체크 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표는 왜 대법원장한테 냈을까요? 그거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한테 냈다는 게 본인이 어떤 대법관의 지위를 생각한 건데 사실은 그 법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호선이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없잖아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기관에만 내야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것이 맞는데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 판단한 슬픈 게 것 같아요. 뭐냐면 네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대법관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면 헌법 체계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됐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대법원장이 나를 예. 그러니까 대법관이 1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을 이렇게 당신이 가서 중앙선관위원장 하세요라고 대법원장이 지목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갖다 내야지. 맞아. 내 인사권자로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부터 벌써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선관위 체계 자체가 너무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다 망가졌고 그 문제가 이번에 폭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고민을 좀 하셨나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헌법기관인 거 맞고요. 네. 그런데 헌법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기관으로 이렇게 그 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관리 부분은 그 장 이름이 선거관리라고 돼 있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유보, 법률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상설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걸 비상설로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 자체는 개헌 없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상설인 부분까지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헤드라는 말이 아니고 챕터. 네. 헌법상의 1장, 2장 네네, 있잖아요. 1장, 2장. 그 선관위를 규정한 장에 보면 네. 중앙선관위를 둬야 된다는 건 헌법상 명확한데 그건 있고. 밑에 이제 하부 조직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한 우리가 판사들이 다 위원장이라고 네네네. 시군구까지 있거든. 네. 이거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서 네네. 얼마든지 이거는 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률로 바꿔서 네. 지금 상설을 네. 선거 있는 기간에만 이제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에서 이제 각급 선관위는 그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은 비상설로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설기구로 두니까 선거 기간 외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각 조합장 선거, 뭐 각 대학 총학생회 그것도 선거 관리, 이런 거 네. 지원하고 있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민주시민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교육 이런 거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각급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거 때 해가지고 이제 행정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행정 응원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각종 그 응원을 받아가서 공무원들을 이제 선관위가 조직해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원에 대해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이 없는데 숨 좀 고르세요. 그 법관에 대한 것도 역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이후에 3차 개헌에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는데 그때는 부정선거를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부 믿을 수가 없죠.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니까 믿을 공무원이 법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에서 네. 부정선거를 했던 당시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형시키고 막 네, 그랬거든요. 사형시켰어요. 그 결과로 만든 게 이 헌법. 예, 그 결과로 만든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때는 뭐 필요했네. 그때는 다 대법관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아예 다. 네. 그리고 아예 유신헌법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역사를 딛고 이제 뭐 8차 개헌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이 들어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이제 기관의 무사한 일을 낳아버렸죠.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슬프죠. 예. 사실은 선거 부정이 하도 많다 보니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선거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지 맘대로 휘둘려 아까 박정희는 다 예. 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뻔하잖아 이유는. 예, 본인이 다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정하게 하려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네.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뭐 재선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 그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대규모 몇 천만 명이 이제 그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떤 위법한 행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법한 행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거를 무효로 돌리면 이 선거 그렇다면 선거는 계속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예정하고 법에다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라는 이제 내용을 넣고 무효 사유에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느냐, 이 사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6만 표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투표와 관련된 것이 6만 명 이상 만약에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부 무효 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이런 대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선거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거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재 선거 소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선거 소청이라는 거는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 소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거든요. 네, 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실제로 그 투표 불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소청은 선거인 또는 정당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당선의 효력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선거인 단위에서 선거인이라는 건 내가 투표를 유권자.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유권자. 예, 유권자 입장에서 이미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선관위에서 이걸 받았고 네. 검토했는데 이거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법원으로 예, 간다. 법원으로 가는 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달리 바로 대법원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 투표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네네네. 선거 소송은 일시 그러면 그 다 단심으로. 노태학과 친구들인데 야 이거 재선거 안 가겠네 그럼. 예. 아 근데 이제 워낙 이 예민한 사안이니까 그런 투표 검수를 그냥 판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투표 검수를 실제로 선거 소송이 걸렸을 때 그 투표 검수를 했던 이제 그 판사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다 해야 돼, 문제를 새로. 다 가져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일일이 다시 한 번씩 다 검수를 한대요. 네. 그래서 황교안이 부정선거 주장할 때 네. 그 확실한 반론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선거소송의 결과 심리 과정 이런 것들 제시한 바가 있죠. 네. 다 다시 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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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셉니다. 그 한 번 그 방송 준비하면서 그 봤어요 그거. 네. 그 선고 내용.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죠.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얼마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때 제가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제가 봤어요 예, 또. 예. 맞아요. 이게 제도 설계 자체가 사람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워낙 대한민국은 그동안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제도 하나 하나에 다 참관인이 들어가고 모든 장면을 다시 그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는 없죠. 네. 부정선거가. 근데 뭐 부실 선거는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실 선거는 확실하고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참정권 회복 차원에서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 꼬투리 잡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 사람들이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중국인이라고 또. 이게 사실 이게 폭력이거든요. 심지어 이 폭력은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범죄라고 봅니다. 심지어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영상 잠깐 짧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왜 아무도 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도 안 통해요, 뭐야?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누구냐고? 관전강령 잘해요. 관전강령. 이거 뭐야? 아니 왜? 장난감 볼게요, 장난감. 그거 좀 웃게 하세요. 어딘데요, 그거? 아니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성이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은 뭐 요거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난 좀 속상한데 이것들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벌 안 됩니까? 범죄죠, 범죄. 범죄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정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산시킬 때 예전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쐈거든요. 그거 안 근데 물대포 되죠. 쏘는 것도 네.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런 그건 것도 안 안 되는 걸로 다 나오고 이제는 굉장히 저는 해산시키는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 저런 장면을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하는 그 장면을 본 게 제 기억으로는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집 앞에서 저기 하던 사람들 네. 체포 전에 예. 그때 그 어떤 여성분이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은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놈이 한국말도 잘하네. 네. 진짜 내가 그때 너무 황당했는데. 그때 많았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아주 경찰관들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구들 사이에서는 예. 뭔가 심각해요, 매뉴얼이 된것 진짜.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시위대 저 극우들도 이상하지만 네. 비상식적인 대응이지만 시위대 중 일부. 일부. 이것도 이거 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부. 근데 경찰 대응은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찌됐든 권한이 없는 일부 시위대가
뭐 검문도 하고 가방도 뒤지고 아, 양말까지 지나가는 벗으라고 사람들한테. 하고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관들이 영상에 담겨진 경찰관들의 대응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에이, 큰일 대응을 났습니다, 하고요. 진짜. 그리고 송파 그게 이해가 안 경찰서장은 이 와중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아. 몇몇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네네. 이게 뭐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으니까 네. 이를테면 윗선이 시위대에 협조하면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경찰과 참가자들 일부 그 시위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인력 배치를 놓고 대화를 한다. 아.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이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사안이지 않나. 아, 참 정말 좀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품을 일부 그 맞아요. 사람들이 막 뜯어서 확인하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선수들 가방 열어보고 이런 것들이 경찰이 보면서도 어떤 제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양말 벗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던 경찰이 아 그거는 성희롱성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외에는 별다른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참 심각합니다. 그 저거한테 물어보면은 저 사람들하고 또 저기에서 충돌 그 제재했다가 생기고. 네. 얼마나 이제 민원 넣고 귀찮게 하고 음. 들러붙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데. 경찰이라는 단어를 법으로 정의할 때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지금 위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활동 본인이 본질적인 자신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공격이 두려워지면 우리 사회는 원칙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법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문제 삼았을 때 생기는 그 반발이 두려워진다는 네. 거잖아. 그렇죠. 아, 근데 조금 저는 약간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계에서 저런 시위를 하면서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지금처럼 대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나치게 일부 극우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박완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박완수 그 딥페이크 네. 선거 기간에 네. 그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만든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공무원 압수수색. 예, 예. 이거는 당선 무효와 관련이 있는 그럼요. 범죄 혐의거든요. 대한민국이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그 선거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네.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인 경우에는 네.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혐의점만 봤을 때는 네.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선 무효로 나온 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더라고. 금지 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위반 그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까지의 근데- 판례가 네.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네. 금품살포 이거를 제일 엄격하게 네네. 봐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자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네. 그게 이제 박완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딥페이크가 그 법조문상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예이기도 네. 하고 82조 8항 허위를 한번 좀 하는 거잖아요. 올려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네. 명확하게 82조 8항이 딱 나와 있거든. 딥페이크가. 네. 예. 근데 허위사실을 얼마나 엄격해 보면 21대 때 이규민 의원이라고 안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다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를 그 단어를 헷갈렸다고 당선 무효가 됐거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야. 근데 그거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당선 무효가 됐다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런까지 하는 법이 굉장히 그렇게까지 하는 금지와 관련된 게 대법원이에요. 그렇게 네. 엄격해요. 와, 네. 엄청 엄격하네. 황당하지 않아? 네. 네. 이거 너무 엄격한 것도 뭐 나는 조금 맞아요. 별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된 판례는 아닌데 네. 하여튼 어떻게 하나 보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그것도 그렇게 봐왔다. 적용했었는데 근데 선거와 관련된 이제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수사와 관련된 시간이 필요하고 선거법 관련된 그 일자 규정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훈시 규정이라고 해가 지키지 않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그리고 공무원이 개입된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 직접 지시를 한 듯한 그 녹취가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에 경남도지사 후보 박완수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느냐. 아,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회계 책임자의 부정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당선 무효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감독 책임이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책임 자체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책임이 아닌데 왜 처벌이 되느냐라는 항변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잖아라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 감독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감독 책임도 있고 그 결과로 이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네, 네,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익 주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에 박빙으로 이겼거든요. 네, 네. 경남도지사. 네. 야,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고 당사자는 헌법 소원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계 책임자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도 있어요.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를 이 사람이 감독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시키는 건 잘못된다라는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네. 네네. 모르고 싶은 권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경남도지사 박완수 당선자. 그렇죠. 이건 취소가 될 수 있대. 그렇죠. 이게 또 한 건이 또 이제 서울시장 당선된 그 오세훈이 그렇죠.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간단한 사건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던 사법 리스크잖아요. 네. 당연히 네. 그거는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죠. 네. 그 재판 그거 알고 나온 거니까. 오늘도 또 재판 받았어요. 네네. 예. 막 특검을 세게 막 비난하면서 들어가던데요. 특검을 막 비난하더라고. 예. 오세훈이가. 쫄았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저 나누겠습니다. 딱 1분만. 1분 하십시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이 참정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선거는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투표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에 대한 선거 안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투표권을 참정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 투표 안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참정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중요한 참정권의 부분이에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주장하면 진실성이 전 느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어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참정권의 주장이 저는 그래서 전 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일부 그렇다는 일부. 겁니다. 또 이거 네네네. 따다가 또 써갖고 또 지금 한 명씩 지금 제거하는 분위기니까 예, 계속 일부라고 예,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훌륭한 시민분들 또 계시고. 그 네, 그럼요. 안에서 아니 다 훌륭해. 네, 다 훌륭해. 안 훌륭한 사람은 너도 해명됩니다. 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또 나중에 또 그리고 내가 그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나를 비난할 거면 그 탱크 쇼라고 놀리고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면 안 돼. 맞잖아요. 네, 그럼요. 그거 안 되잖아. 내가 극우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그 단어 쓰면서 나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그런 거야. 얘기 소용 없어요.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사리 분별이 무슨 조용. 나도요 대화 중이니까 대화하고 있는데 왜 금방 댓글 나올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올라옵니다. 네. 잘 보시네 여론에. 네. 자 우리 그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늦어서 나누죠. 꼭 감사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분들 중에 10%만 투표를 했어요. 네, 이번에 13%인가밖에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거와 관련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짜 그래.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의 참정권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죠. 투표권 있는지도 모르는 네, 분들 네, 많지 네. 그분들. 국민들도 그분들이 투표 못하는 건 줄 알고. 네, 네, 네. 네. 근데 대선은 그분들한테 투표권이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만 대선과 총선은 국민만 할 수 있고요. 주민 이거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주민. 예, 외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가지면 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는 주민으로서의 투표거든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겠네. 네, 좋은 네. 상식이네. 네네.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끝난 것 같지가 않냐. 특히 잠실 7동 투표소 앞은 지금 연일 시위가 있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2번 정도 다녀와 봤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이 꽤 많았고요. 집회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놀랐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구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재선거 이 세 글자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누가 주도하려고 하면 예. 주도하는 걸 좀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네. 뭐 전환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치인들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네. 부정선거 음모론 갖고 오지 말아라. 어허. 왜 와서 발언을 하냐. 우리는 그냥 청년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런 식으로 발언도 제지하고 이준석 의원도 가지 않았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와서 한 4시간 정도 있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제 이준석 의원은 뭐 말을 하려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걸 취재하러 갔구나. 네, 그렇죠. 예, 예. 좀 알아보러 왔는데 왔다가 이제 좀 패드립을 당하고 갔죠. 패드립? 그러니까 엄마가 중국인이다라고 이제 거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음모론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 그 이준석 의원이 화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면전에다 대고 막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하니까 아이고야. 난리가 났었죠.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저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고요. 공정. 그리고 이제 확실히 갈라야 될 건 부정과 부실의 차이는 좀 네.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부정선거로 몰아가서 예. 정파적인 공격 소재로 쓰려고 하지만 네. 젊은이들의 욕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부실 관리 문제가 일단 이제 검토돼야 되고 네. 부실 관리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저는 저 에너지는 그 순수한 젊음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근본이라고 보고 이거는 네. 선거는 가장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정하게 내가 투표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조용해 세상이? 예,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공정하게 투표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예.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침해됐다. 이거 불공정하다.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당연히 공정하게 선거가 안 치러진 곳들은 재선거 해야지. 이게 그냥 일관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 이제 취재 가서 그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1980년대 막 학교에 대자보 많이 진짜 손목이 아프도록 대자보. 요새 대학생들은 대자보 안 쓰죠. 근데 요즘도 사실 대자보를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많이 쓰고요. 예를 들면 계엄 있을 때는 온 학교의 벽들이 다 대자보로 덮였었고 최근에도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예. 그냥 벽 한가득 이제 대자보를 한 6페이지를 써서 붙여놓고 아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보고 로스쿨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로스쿨 교수가 자기 이제 지도 제자를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성희롱,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폭력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너 무고죄로 고소하면 꽃뱀으로 몰리는 거다. 어머.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요즘 성매매 안 하는 교수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갔다 왔는데요. 네. 많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저희도 이건 몰랐으니까 정말 너무 큰 네. 사건인데 왜 보도가 잘 안 되지? 너무 이상하네. 어제 이제 뭐 일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갔으니까 해갔어요. 아마 예. 이제 곧 보도가 되지 예.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또 이제 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 이제 뭐 대자보를 쓰거나 또 매직이나 또 색연필 이런 걸 가져와서 작은 손팻말 맞아요.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재선거 뭐 이렇게 외치는 학생들은 탈정치적 현상이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정치권이 와서 뭘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어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과는 좀 달라요. 이게 이 흐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네. 잠실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유대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이 먼저 가서 투표소를 봉쇄했던 게 예. 시작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이 재선거 요구로 했었던 초반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시작이 있었고 예. 이걸 보고 분노한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거기에 간 거죠. 집회를 한다더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몇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평범한 청년들이 오니까 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부정선거 음모론도 아니고 네네. 어떤 정치적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은 좀 가라. 빠져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좀 빠져라. 아하. 라고 얘기를 하던 게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예. 이게 좀 뭔가 잠실이 좀 극우 음모론자들에게 뭐랄까요 좀 승리감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다니.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음모론 갖고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네. 국기 들고 와가지고 네. 부정선거 이재명 사형 막 이런 구호를 지금 외치는 자리로 변질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원봉사라던 순수한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수한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 가라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지 말아라 재선거만 외치자라고 하는 청년들을 너 대진년이냐? 라고 하면서 뿌락치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막 폭행하고 이러니까 예. 경찰이 그 친구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보내고 약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기자 폭행도 있었더라고요. JTBC 기자. JTBC 기자, KBS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있어서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번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말에는 보다 많은 시위자가 이제 생길 거고요. 아하. 그리고 순수한 청년들이. 네, 저는 순수한 청년들일 거라고 봅니다. 예. 우선 네. 이제 80년대 대자보를 우리가 왜 썼나를 생각해 보세요. 언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때는. 예, 언로가 막혀 있었고 그랬죠. 누구도 학생들의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빨갱이로 모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대자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보는 탄압받는 대자보였어요. 네, 다 대자보 쓰면 찢겨나왔죠. 뭐 뜯길 뿐만 아니라 일부는 내용을 가지고 국보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언로가 막혀 있고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의 주장을 기성세대가 사회가 언론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대자보는 이게 민주화 이후에 지금 민주주의 욕구 분출이잖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는 다양성, 공정성이에요. 근데 솔직히 기자들이 다양성, 공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처음에 보도 흐름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나타났다. 네. 뭐 전환길이 나타났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보도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저의 참정권을 훼손당한 데 대한 공정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직도 주테마로 기성 언론에 안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면 대자보를 지금 쓰냐. 지금은 언로가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언론 지형이 있습니다. 언론 지형. 예,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은 다양성을 좀 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요구를 자기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들이 몰려가서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져가려 그러고 네. 정파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고 네. 이런 흐름이 기자들도 그런 흐름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 80년대 대자보를 썼던 사람들은 언로가 막혀서 쓴 건데 지금의 그 젊은이들은 언론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도적으로. 네. 그런데 자기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젊은 열기, 젊은 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국정조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조특위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특위를 꾸려야 되고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힘이 맡을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면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 때 민주당이 한 번, 국힘이 한 번, 다수당이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나 의원 숫자가 적은 정당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야당의 범위를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위원장이 뭐 이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갖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빨리 국조특위가 출범해서 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보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 저희가 어제 강민재 PD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시민이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는. 시위대라는 표현에 왜 이렇게 격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좀 오래됐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흔히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는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조직 혹은 단체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청년층 일각의 이런 제도권 정치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극단적 불신?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랄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의제를 가리지 않고 좀 요즘 청년들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도 우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라 제3노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서도 정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멀리 가면 회화역 시위나 이런 것들에서도 정당들 오지 말아라, 단체 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서 깃발 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항상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일종의 시민행동. 시민행동인데 그걸 그냥 시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굳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 예민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가 지나치게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극우 시위대, 진보 시위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 사용도 사실은 그 시대의 정치 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위대라는 명칭은 사실 그렇게 문제 있는 명칭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가 무엇을 위해서 시위하냐 이런 건데 이것은 소위 시위대 하면 소위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이것과 연결되면서 그 폄훼해온 일부의 역사가 투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지나면 저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의원님께서 더 많은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더 많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현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치고 있는 부정선거 시위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보면 핸드볼 그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막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심지어 몸수색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네, 기가 막힙니다. 짐수색하고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양말을 왜 벗겨요? 양말 안에다 투표용지를 숨겨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말 속에 선수들이 투표용지를 숨겨서 지금 갖고 나온다. 그 안에는 약간 다소간의 이런 파시즘적 광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빼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일부 극우 시위대가 존재하고 있고 네. 이 극우 시위대들은 심지어는 그래서 CU에서 물건 들어가는 것도 뭐 부정선거 그 음모론에 따라서 편의점에 예, 편의점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예. 물건 들어가는 거를 박스를 까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런 광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10대 청소년들을 가방을 다 수색하고 막 못 갖고 나가게 이 공안에다가 아니 근데 경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그 옆에서 심지어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경찰들한테 여기를 좀 그 살살 대해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해요. 에? 그래서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께서 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도 있고 경찰에 대한 조롱 모욕 너 중국 공안이지 이런 식의 혐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네. 지나가던 JTBC 기자, KBS 기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혹은 뭐 핸드볼 경기 그 선수들 이런 것에 대한 극우적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블라인드에서도 경찰들이 계속 불만도 갖고 있고 예. 심지어 어떤 그 중국 공안이냐라고 계속 모욕을 1시간 넘게 당했던 경찰의 아내분께서 예. 그 사람들을 싹 다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101명을. 101명을 직접 고소하겠다. 나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한다. 어떻게 내 남편을 중국 공안이라고 이렇게 모욕하고 가다 놓고 계속 욕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예.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 이유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 다들 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예. 그 열기에 예. 눌려 있는데 일부의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민을 수색할 권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곧 해소될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 중에 주진우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건 팩트인가요? 예, 그거는 주진우 주진우 의원이 의원이 아니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에 경찰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라고 올린 것까진 팩트고요.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했는지는 경찰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저 부분은 SNS에서 올라온 저희가 겁니다. 취재해 보도록 주진우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취재하고- 의원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도 네, 확인해 저는 보겠습니다. 당에 가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네.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의원이.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모두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매우 심각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공권력이 뒤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를 좀 라이브 창에 올라온 거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멈춰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일종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이. 경고죠. 네. 경찰이 캠페인 형식이지만 경고고요. 네. 저렇게 경고한 이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 가로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흡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119 법원 폭동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10대 극우들이 막 불 지르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난동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이건 그 시위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그쵸. 극우들의 행동이다.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직 서부지법 폭동은 진짜 폭동이잖아요. 불 지르고 폭동이었습니다. 난입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위험 행동이 나타난 것이니 공권력이 이럴 때 나타나서 네. 제대로 질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위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쓰지 마라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착종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애초에 이거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표소 봉쇄와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 감금이 시작입니다. 물론 그 시작이 있었지만 그 뒤에 모인 순수한 청년들도 있지만 네. 본질은 개표소 봉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고 그리고 특수감금죄가 될 수 있는 현행범의 측면이 네. 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지금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고 이거를 어디까지가 극우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청년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곧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속마음이 극우적이다 아니다 이 사람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네. 행동을 할 때 그렇죠. 시민들의 맞습니다. 인권을 짓밟으면 네. 그거를 제재하는 그렇죠. 거예요. 행위의 제재니까요. 예, 예. 저는 공권력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네.